자, 부등식 영역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은 아무튼 풀어드리진 않을 테지만 유형 1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을 들어가실 때 부등식의 영역을 들어가실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임의의 점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점을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그 점을 넣어본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들을 판단해 보시는 거다. 유형 1번은 계산을 직접 하시는 거긴 하고요. 계산만 해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제부터 1392번부터 풀면 이 점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는이라고 배웠던 건 함수예요, 함수. 즉 그래프 이런 점들의 모임이었고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취해주시면 y가 어떤 10보다 크다. y가 어떤 10보다 크다고 하시면 이쪽 위쪽을 얘기하신다는 거. y가 어떤 10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이쪽 아래쪽을 얘기하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아랫부분에 있다고 하니까 다 빼시고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건 y값보다 이쪽 시계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등호를 얘기해 주셔서 대입을 하시고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윗부분 허물선의 후직선의 직선의 윗부분 그러니까 윗부분이다 아랫부분이다 부등호 부분만 잘 좀 캐치를 해주시면 유형 2번까지는 아마 크게 탈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많이 틀리기도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럼 1394번은 한번 여기서 일단 이것도 계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5 3을 넣는다면 마이너스 24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해서 뭐에 실수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1394번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플러스 9, 마이너스 9 같은 걸 만드시면은 뭐 꼭지점이야 천천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직선의 윗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윗부분은 y가 크다. 윗부분 직선의 윗부분이라는 거 y가 크다 라고 하시는 걸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만 틀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아니 뭔 3이야.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번에 원 쪽에서 얘도 이게 기본적인 는이면 이런 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쪽 얘기가 원래는 뭐냐면 이쪽 얘기가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란 얘기예요. 원의 중심. 그러면은 이쪽은 원의 중심하고 어떤 미지수에 대한 xy가 원의 중심이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원의 바깥이 되겠고요. 뭐야? 아래 제곱이 크다. 내부? 왜 헷갈렸지? 아, 미안합니다.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점의 이쪽 중심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이쪽 안쪽이고, 중심하고 그 점을 비교했을 때 중심보다 크다. 이쪽 바깥쪽 얘기라는 중심하고의 거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하고 9의 제곱이 있더라.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은 2,3이 있는데 반지름보다 크더라. 반지름의 제곱보다 크더라. 뭐냐면 이 xy는 그런 걸 존재하려면 이건 바깥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이쪽하고 이쪽을 독립된 영역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반지름보다 크려면 이 바깥쪽을 얘기하지 않겠니? 일상구어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근데 내부를 얘기하고 싶다면 내부나 외부라는 거는 절대로 경계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하나 물어보는데 절대로 경계점을 포함하지 않아서 등호는 성립하지 않고요. 내부라고 했으니까 이쪽 안.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거리가 당연히 이 내부라면 반지름이 더 커야겠다라는 거. 내부라면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어려울려나? 좀 너무 많이 하나? 이 점이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있다는 걸 표시해 주시고 대입을 하셨을 때 9 플러스 a-2의 제곱은 13이고 4가 되겠고, 얘도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라서 당연히 제곱식을 풀고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시라면 어차피 부등식은 다 함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냥 뭐 풀고 하셔도 정답을 맞출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 여기는 제곱이 있는 거고 여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됐을 때 상수 함수보다 이렇게 함수보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요 범위를 찾으시면 정답이다. 얘보다 이 부등호는 요게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 어차피 부등식 풀이는 다 방정식 풀이에요.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결론적인 교점이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가 0부터 4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곱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 교점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x는 2, y는 1이겠네요. 그리고 외부라고 돼 있어가지고 굳이 이 식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중심하고의 거리를 봤을 때 이쪽 밖에 있다는 거는 이쪽 밖에 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밖이라는 거는 반지름하고의 거리,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외부가 되겠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이 아래 제곱을 이쪽으로 넘어오면 오른쪽이 0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어진 거를 굳이 정리하지 않고 외부란 얘기는 이렇게 등호를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점을 대입하시면 넘어가면 A는 보다 작다.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A는 8이 되겠습니다.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없겠다입니다. 정리를 했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식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실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X제곱, Y제곱의 내부에 있는 거.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다는 거. 외부에 있다는 거는 반지름보다 얘를 대입을 했을 때 A제곱, B제곱이라는 거보다 반지름보다 커야지 외부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만족시킬 때 내부에 있다는 건 그러면은 반대로 돼서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문제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를 가지고 과연 이 식을 꼭 만족시키는 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찾으셔야겠는데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기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주어진 요게 참인데 얘는 참이라고 아무튼 무조건 되는 건데 얘가 이렇다는데 얘는 이것 번은 무조건 틀리겠고요. 그리고 B 제곱 A 제곱은 1분의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디귿번은 문제 A, B가 원의 내부에 있을 때 원의 내부에 문제 잘못했구나. 내부에 있다고 하네요. 내부. 미안해요. 내부에 있으려면 이거네요. 너무 답이 다르네. 내부에 있으려면 반대로 A제곱, B제곱 요 안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의 제곱이 커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참인 상태에서 기억, 디귿, 기억, 니은은 맞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4a제곱 4b제곱은 4보다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식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아니고 리을번은 이제 4a의 제곱 4b의 제곱은 원래 식보다 4분의 1이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리을번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점 4개 중에서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은 정해졌어요. 원이 정해졌고 반지름 2짜리 원인데 내가 x제곱 y제곱하고 반지름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큰 거는 그 안의 점들 즉 내부를 얘기하고 있더라. 이쪽이 얘기하는 게 내부요. 반지름이 더 큰 거는 내부고 그 상황에서 이 직선은 지금 어딜 얘기하고 있냐면 직선의 윗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y 같은 크기 때문에 윗부분이죠. 윗부분. 자,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면 직선의 윗부분 자, 이게 상황에 맞냐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직선의 윗부분이라는 영역에 이 원이 있느냐? 안 되겠죠? 안 되겠고 그리고 원을 뚫으면서 지나가는 거는 포함하는 것 같지만 아래쪽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므로 이 직선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싶으면 직선은 즉 접하던가 접한 것보다 즉 아래쪽에 존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얘나 이게 성립하겠다. 얘가 이 즉 성립하는 구조를 파악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원의 저런 색깔친 내부 영역이 과연 직선의 윗부분에 있으려면 직선이 과연 어느 상황이어야겠는가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던가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렇다면은 직선이 접할 때 그럼 얘는 K는 지금 보면은 쉽게 나왔죠? Y좌표죠? Y좌표. 아 미안해요. Y절편이죠. 절편. 그렇다면 우리가 접하는 것만 해석하시면 되겠다. 접할 때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문제가 접하는 K좌표로 들어간 거고 뭐 기울도 일자리라서 암산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뭐 시험 때 보시고 우리는 0,0하고 결론 직선 접할 때를 해석하겠습니다. 접할 때라고 하니까 루트 2분의 0,0을 보시면 K가 될 테고 얘가 반지름이요. 2요. 그러니까 K는 K의 절대값은 2루트 2인데 아까 보셨듯이 그림 상황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등식 풀이는 그림 상황. 지금 이 그림 안 되고 이 그림 안 된다. 지금 윗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이쪽 상황이기 때문에 K 값은 음수여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여야겠고요. 근데 얘도 되고 그 아래쪽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K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둘 다 원이고요. 지금 다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둘 다 내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반지름 3짜리가 뭐 이런 식으로 원해주시면 0,0이고 그럼 이쪽 내부를 의미하고 있고 그럼 이쪽 원은 중심이 2,0인 거예요. 거기서 반지름은 내가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점점점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어디까지 해야지 이 안쪽에만 존재하겠냐. 이거는 보시면 원은 최대 여기까지밖에 여기부터 더 커지는 순간 이 영역을 삐쳐나가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값의 범위는 정확하게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겠고 최대 여기서 이 간격 1까지밖에 되지 않겠다. 이렇게 그림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포함. 자, 일단 조금 식이 더 완벽한 거 요거부터 그려내면 항상 미지수가 없고 내가 식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 자, 보시면 지금은 얘는 등호가 있어서 다 실선을 그린 상태고 얘는 둘 다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점선 상황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얘가 y는 x제곱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y가 더 크기 때문에 위쪽 영역, 요쪽 안쪽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 직선을 보시겠는데 요 직선은 약간 자리 배치를 바꿔보시면 y가 더 크네요. 넘겨서 이렇게 펴보면 y가 더 크네요. 즉 직선의 윗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윗부분. 그리고 기울기는 3분의 1로서 양수가 되겠고요. 그럼 윗부분 영역에 포함이 되고 싶으면 아까랑 저거랑 똑같습니다. 대표 문제랑.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윗부분을 얘기하려면 안 되죠. 요만큼이 안 되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다가 보면 결론은 실선을 그리면 안 되는데 실선을 그리면 안 되고 결론은 점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적이나 즉 접할 때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있던 거.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접할 때. 그래서 결론은 y는 x제곱과 이 직선 상황이 접하는 영역이 접할 때도 되겠고 접하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y는 x제곱과 이렇게 두 개가 접할 때의 k값에 대해서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접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 푸실 때는 굳이 x로 연립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신 다음에 대입을 하셔서 UKY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다. 즉 판별식을 보시면 되겠는데 와 계산이 D는 나갔네. 36K가 없어져서 12K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러면 K는 12분의 1이 되겠다. 꼭 X로 접할 때의 K 값만 구하시려면 결론은 완전 제곱식, 즉 판별식이 0이시면 되겠다. 그래서 K 값을 구한 거고요. 그럼 여기 직선식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여기요. 여기 내가 이 식을 한번 고쳐보면 어차피 부등식을 자꾸 보시면 헷갈리시는데 좀 쉬워. 이게 y절편입니다. y절편. 그래서 k에다 12분의 1을 대입하시면 요쪽 값이 마이너스 36분의 1이 되겠어요. 근데 이 y절편 자체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건 되더라. 즉 마이너스 3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더라. 마지막에도 요 계산치를 얻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은 안 하더라도 답은 맞추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주관식으로 나오시거나 그러시면 부등호를 정확하게 개념을 못 써가지고 얘보다 y절편이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라는 이런 부등호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내셔서 결론은 마이너스 곱하기 k는 뭐 12분의 1보다 크면 되겠더라.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부등식 영역이라기보다는 직선과 이차함수의 관계성. 결론은 이게 되려면 이차함수보다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야겠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영역이에요. 부등식 영역 문제가 아니에요. 부등식 영역을 못 하시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등식 영역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쪽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기는 그거 하나만 그림만 몇 개만, 선만 몇 개 추가해서 위에 포함되려면 그런 관계성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유형 5번은 직접적으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립부등식 단계를 좀 잘해야지 앞에 있는 2차 부등식 같은 것도 좀 잘 좀 할 수 있고요. 뭐 유형 5번 같은 경우에서는 1403번만 한번 다시 한번 연립부등식 보시면 일단은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실선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얘는 직선이니까 절편이 2 그리고 음수기울기. 근데 y가 큰 게 아니라 x값이 크다 보니까 얘보다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절편이 1.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y가 크니까 안쪽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을 칠해주시면 되는 거죠. 시작은 실선이냐 점선이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해 주세요. 한 번 더 계산 문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404번. 여기 영역에 속하도록 이러니까 일단은 x의 k, y의 k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8k 당연히 끊어서 푸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뭐 끊어서 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니시면 가운데 있는 얘를 이렇게 푸셔도 되겠고 음수 그러니까 K라는 거를 내가 X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직선만 그리고 있어요. 직선만. 둘이 한번 그리고 결론은 부등식 풀이는 다 직선에 대한 의미예요. 결론은 얘보다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그런 의미들을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오라는 걸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오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내가 정확하게 그렸는지 맞게 그렸는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만 좀 거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OK랑 마이너스 18K를 대입을 하시면 지금 만나는 점이 두 개라는 겁니다. 0하고 마이너스 5분의 18. 여기가 높이가 궁금한데 높이가 이 마이너스 5분의 18을 여기다 대입하신다면 5분의 18의 제곱이니까 얘는 5보다 크겠죠? 그렇지 않을래나? 이렇게 하지 말까?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푸셔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다는 거. 그냥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괜히 했나?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보신다면 결론은 여기에 교점이 두 개가 구해진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얘가 5보다 클 거기 때문에 대략적 아닌가? 5보다 클 거기 때문에 한 y는 5가 이 정도에 그려질 거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고 5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범위를 대답할 거다.
여기 직선보다 위쪽이고 이 y는 5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 그래서 y는 5라는 거랑 이 교점만 찾으시면은 k가 1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나올 텐데. 혹시 이렇게 푸는 거 궁금하시면 일단은 뭐 수식적인 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곱으로 표현된 겁니다. 곱으로 표현된 거. 원래 곱으로 표현된 것도 다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곱으로 표현된 것도 학생들이 조금 식이 지금은 정확하게 두 개예요. 두 개요, 두 개. 는영이면 x는 y, x제곱, y제곱은 9, 원하고 직선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등호가 는이기 때문에 다 실선으로 그리실 거고, 지금은 xy축은 보조선이에요. 보조선이고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경계를 이루는 거는 y는 x라는 거랑 원입니다. 즉 이 노란색에 의해서 공간이 지금 잘라진 건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어요. 노란색만 보시는 겁니다. 노란색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실 거는 이 경계 안에서 반지름이 3짜리니까 점을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점을 좀 쉬운 거, 간단한 거. 한 이 정도 1,0 같은 거 그냥 한번 이렇게 꺼내는 거죠. 1,0을 한번 꺼내가지고 여기 대입시키겠습니다. 그럼 1,0이기 때문에 y는 없어지고 1 곱하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냐? 1 곱하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0이 영역은 아니다. 곱은 항상 안 되는 영역이나 되는 영역이다. 그러면은 붙어 있는 거는 되는 거고요. 여기 괜히 칠했나? 여기 칠하지? 어차피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빨간색 두 가지 영역만 허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풀어줄게요. 세 문제, 두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조금 구조를 거꾸로 봤을 뿐입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y를 왼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리고 얘도 이번에는 이식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즉 얘가 0이다를 그림 속에서 표현을 하신 것밖에 없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 자, 어디가 되는지 궁금하다면 노란색의 경계값을 제외한 곳에서 점을 하나 꺼낼게요. 제일 쉬운 거 그냥 만만한 거 0,0 넣겠습니다. 0,0을 꺼내가지고 넣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한 게 0보다 작으냐?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영역을 빼고 이쪽 영역하고
요쪽 영역만. 그럼 이 영역 안에 있는 거는 가운데 거 여기에 있는 거 빼니까 C를 빼서 그리고 A, B,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이번에는 식이 3개예요. 3개. 3개이기 때문에 는요. 지금까지의 문제랑 달라진 건 뭐냐면 앞에 쪽엔 계속 XY축은 그냥 보조선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는데 이번엔 구간을 나누는 하나의 도구로서 정확하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하얀색 실선으로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구간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이 되겠다. 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x는 0이라는 거는 y축을 얘기하는 거고 y는 0은 x축을 얘기하는 거고 100번을 반복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그럼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경계값에 없는 점을 하나 뽑아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뭐 2분의 1이 되겠고 별편이 그러면 좀 쉬운 거 뭐 있을까? 이런 의미의 점을 꺼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경계값에 없는 점 1,1 정도 쉬운 거 100,102 되겠고요. 뭐 아무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3 빼기 1 2 0보다 크다. 만족시키네요.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기 됩니다. 여기까지만요. 그리고 접해 있는 영역은 안 되고요.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영역은 다시 여기 되고요. 여기 됩니다. 여기는 안 되겠고요. 몇 번이냐라고 보면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점을 하나 뽑아서 확인을 하시고 크로스에 대한 거를 개념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곱은요. 곱. 유형 7번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원래는 이 영역 자체가 1408번이나 1409번 같은 게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문제예요. 부등식 영역에도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에도 나오고 계속 교차가 돼서 나오는 문제고 직선의 방정식에 나올 때는 다르게 푸는데 그렇게 푸지 마시고 지금 풀이가 가장 간단합니다.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을 때 두 점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 이 문제랑 1409번 어느 점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난다. 결론은 1408번이나 1409번은 문제풀이 방법이 완전 동일합니다. 문제만 조금 묻는 게 형태가 다를 뿐이지 문제풀이나 문제구조, 해석 방법 모두 동일한 문제고요. 지금 내가 요 점이라고 하는 위치는 임의로 해본 거예요. 임의로. 꼭 1,4가 위에 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어차피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식을 이런 식으로 써놨을 때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는 이 식을 한쪽으로 이항시키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쓸 거다. 한쪽으로 몰아서 쓸 거다. 여러분이 그래서 y는 x제곱이라고 쓰는 게 얘가 fx 이런 식의 표현법이었고 만약에 f x, y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서 쓰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쓰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 한쪽에 y는 x 분리해서 쓸 거냐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쓸 거냐 이렇게 몰아서 쓰실 수 있다면 얘는 한쪽이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이런 얘기고요. 말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냥 한쪽 식에다 다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을 0으로 만들고요. 오른쪽을 0으로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1,4 마이너스 1,2를 대입했을 때 1,4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k 결론은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테니까 곱해서 음수겠다. 요걸 사용해서 풀린다는 겁니다. 요걸 사용해서 이 아래쪽도 지금 식이 얘는 이미 다 식이 넘어가 있는데 이렇게 식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식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 8, 30, 마이너스 36 플러스 3k랑 4, 24 플러스 3k 어차피 둘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만 푸시게 되겠습니다. 식을 한쪽으로 넘기고 그 점의 값을 대입한 거에 곱이 음수다 라는 걸 꼭 사용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엔 당연히 계산 문제로 되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풀이 방법에 대한 거고 구조성에 대한 거니까 일단은 풀이 방법을 기억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저거를 굳이 사용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진 않는데 이과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뭐 아무튼 그거에 그러니까 항상 수학을 하실 때 이해를 하고 푸시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풀고 일단 풀다 보면 이해가 되는 문제도 있고 선호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틀렸다는 없습니다. 일단 풀어서 다 맞추시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도 정답을 내실 때 k 값이 다 양수니까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k는 이 0이 되는 값 3, 0이 되는 값 2, 즉 2부터 3 사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 얘도 k 값이 양수고 0보다 작다. 즉 3k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4, 36 이렇게 풀어내셔야겠습니다.
1410번이나 1411번 같은 유형은 영역이 다 2개 이상이니까 꼭 곱으로 표현되겠다. 곱으로 표현되는 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곱이에요. 얘는 아무래도 거꾸로 그래프나 부등식 영역을 보고 식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1410번이나 11번도 다 실선이기 때문에 등호는 포함이 되어야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14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좀 잘 풀어내셔야겠는데 원방 전체가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가계가 되겠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이 1하고 1이기 때문에 간만에 나온 절편을 사용해서 바로 직선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가지고 거꾸로 0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잘 찍으면 둘 중 하나인데 우리는 잘 찍는 그런 행동 자체는 별로 무의미할 것 같고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좀 괜찮은 점이 어딨냐면 1,1 정도 1,1 정도가 그래프에 있지 않을까 영역 쪽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1,1 정도 그래서 1,1을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구조 1,1을 넣었을 때 1,1을 넣었을 때 지금 여기 빗근층 영역이 있으니까 1, 2를 넣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 1, 2를 넣었으면 1 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여기가 작거나 같겠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의 넓이는 교점 잘 구하셔가지고 하셔야겠고 그러니까 영역의 넓이도 이게 활용 문제인데 이제부터는 영역의 넓이 같은 경우 141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 교점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1412번도 지금 보면 1415번에 교점을 다 찾으셔가지고 교점이 3개 나오시면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삼각형 뭐 이런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되겠고 알겠죠? 지금 1414번만 풀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싸움이 되겠습니다. 영역의 넓이가 5다. y가 0보다 크다. 미안해. x가 0보다 크다. 1하고 4, 4분면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얘는 직선이고 절편이 5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x가 더 크니까 아래쪽 그러면서 k가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직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역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그냥 뭐냐면은 내가 여기 넓이 여기 길이는 5로 제한이 돼 있어요. 5로 제한이 돼 있어요. 5로. 그렇다면 여기 두 교점에 직선 상황의 교점에 높이가 얼마야지? 높이라는 거는 x좌표로 보는 거예요. x좌표. x좌표가 2이면 되겠죠. 2여야지 이 넓이가 5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부등식 영역이 아니라 교점 문제가 된 거고, 방정식 문제가 된 거고, 얘와 얘의 교점이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kx랑 x좌표가 2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풀어주시겠습니다. 유형 10번부터 끝까지 유형 14번까지 모두 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고요. 여기는 활용 쪽이기도 하겠고요. 기본적인 풀이는 다 무슨 값의 최대값 1415번은 x 플러스 y의 최대값 1416번은 2x 플러스 4y의 무슨 값 이런 식이 나오면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는 k입니다. 는 k 해석밖에 없어요. 는 k. 는 k에 대한 해석만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실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1415번을 한번 풀어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푸시려면 직선, 원, 이차함수, 그래프 굉장히 잘 그리시고 오셔야 돼요. 꾸준히 연습하시고 왜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를 는을 놓고 볼 거라면 당연히 어떤 저번에 말씀드린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적인 얘기 정도까지도 기울기 비교성 이런 얘기까지 못 하신다면 여기는 그냥 한 문제 나올까 아니면 두 문제 나올까 버리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는 학생이 있고 좀 재빠르게 x, y 양수 1사분면 여기서 얘네들은 직선이니까 절편을 가지고 사용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절편을 사용해서 풀려다 보니까 y가 8, x가 4 여기도 y가 3, x가 9 이렇게 되실 테고 지금 x 위쪽에 넘겨보면 둘 다 y가 더 작은 구조니까 결론은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얘도 아래쪽이고요. 그럼 모두 공통적인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는 k를 가지고 푸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테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 10개 나오면 8개 이상은 여기 교점이 정답이 되겠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가지냐면 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고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어지는 문제들의 대부분 문제는 이 기울기 사이에 존재하도록 문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보다는 살짝 덜 기울고 얘보다는 기울게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 함수, 이 그래프는 부등식 영역에서는 이 함수는 존재할 수 없고 얘부터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영역에 걸치거나
스치던가 지나던가 뭐 이런 식으로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가장 높이 있는 건 이거, 가장 낮게 있는 건 이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해석하실 때 요 두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다 항상. 여기서 보면 K라는 거는 Y절편을 의미할 테니까 가장 작은 K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는 요 점을 보시면 돼요. 요 점. 즉 뭐냐?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한 연립입니다. 그래서 이거 직선이니까 이거 3배 해주면 3i 24 위에 4를 빼면은 3을 넣으면은 3,2 그래서 3,1을 넣어주시면 뭐 맨 처음 시기에 넣어주셔도 되고 K값은 5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직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신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근데 마지막에 기울기 판단까지만 해주신다는 것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1419번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그래프가 주어진 걸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는 K겠고요. 졸려? 힘들어? 이제 우리들의 수업이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수업. 이렇게 원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이 K의 값, 이 K는 당연히 원의 형태로 봤을 때 반지름의 제곱으로 해석되실 수 있고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0,0인 원입니다. 0,0인 원이요. 근데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 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 지나가든가 스치든가 그럼 원이 커지다 보면 어디까지가 가장 작은 원이겠냐면 딱 이 정도까지겠죠. 이 정도. 여기를 접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를 하셔도 되겠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들 비슷한 문제를 한 문제 보고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원은 괜찮은데 큰 원이 어디냐면 큰 원이 가장 큰 원은 그냥 보이셔도 상관은 없지만 원의 중심하고 여기의 거리를 각각 구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4가 되겠고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지금 3, 3이니까 3루트2가 되겠네요. 그럼 4하고 3루트2를 한번 보셔야겠는데 제곱을 해보시면 16, 제곱을 해보시면 18. 그래서 이쪽 원이 가장 큰 원이 되겠다는 거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K의 범위는 가장 큰 거는 아래 제곱, 즉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8이 되겠고 가장 작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원의 중심, 즉 0,0하고의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3하고 4고요. 절편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제가 항상 정확하게 직선식을 빠르게 꺼내는 것도 두 점 있으면 솔직히 다 구하긴 하는데 누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내신 승부에서는. 그래서 11을 곱하신다면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12는 0과 0,04의 거리를 구하신다면 5분의 마이너스 13. 얘는 반지름만 되기 때문에 K값을 보면 이거에 제곱을 하셔서 25분의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 문제를 잘못 봤군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네.
아 2였어. 번외 문제였으니까 이거는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진짜. 그래서 한 달 정도 얘기해줄만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9명이 되니. 선생님이 안 문제 흥분했어도 그런 얘기 좀 듣긴 하는데 이 답을 보면서 답이 안 맞아 이게. 씁쓸한 상황이지만 이게. 아 진짜 너무하다 마지막까지. 아직 고1이라서 그렇죠? 고3은 얘기 좀 아무튼 뭐 유형 14번은 뭐 됐고 제가 마지막 문제로서는 1422번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22번은 23번도 잘 좀 기억해주세요. 응? 이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문과도 잘 나오고 이과도 잘 나오고 이과가 지금 안 나오면 언제 나오면 막 미적2 정말 미적 배울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못 풀어요.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시험 전에만 다시 기억나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 안 기억날 확률들이 높아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 보시면 는 K라고 나왔을 때 이 K는 반지름의 제곱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는 K로 놓으시면 얘는 어떤 해석이 되는 거냐면 y-3 K 2x-8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 K는 기울기 해석이에요. 기울기의 값이에요. 기울기의 값. 그 해석에 대한 것만 들어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울기냐면 항상 여기가 0이 되는 값 4,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뭐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얘는 뭐 2를 빼주시고 원래는 2K를 이렇게 구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거꾸로 해주셔야겠더라. 4,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어떤 값의 범위. 그러면 좀 저 직선을 그려본다면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위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y 값이 양수인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 1하고 2, 4분면 얘기해주고 있고 얘도 우리가 그냥 절편을 가지고 그려본다면 y 값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y를 한번 이동을 해보면 x가 더 크니까 그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y가 0일 때 x는 3 y는 2 얘도 이렇게 x값이 더 크니까 이 직선의 아래쪽.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4,3이라고 하는 지점은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거길 지나는 직선은 직선은 여기 좀 더 올릴까? 4,3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느냐? 여기 첨두점을 지나든가 이런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긴 한데 여기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시는 거는 여기 점과 여기 점이 해석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노란색 직선이 기울기가 다 양수입니다. 일단 여기 값은 당연히 여기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테고, 저기는 지금 그래서 2K의 범위가
여기는 지금 절편이 3,0이고요. 여기는 4,3이에요. 그럼 이 점의 기울기는 구하실 수 있겠죠. x값의 차를 하면 1, y값의 차는 3이기 때문에 3. 이쪽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이쪽을 구하셔야 돼요. 이쪽은 당연히 두 점의 교점을 먼저 구하셔야겠는데, 뺄셈 해주시면, 아유 뭐야 이게 저기 뭐야, 5y 마이너스 8은 8이네. y는 5분의 8. 5분의 8을 넣어주면 5분의 3. 얘를 가지고 얘와 기울기를 구하시면 분자 분모에 5를 곱하시면 7? 네? 7. 마무리는 1을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죠. 또 왜 그러니? 좀 왜 이래? 최대값만 구하는 걸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K값의 범위는 문제에서는 그냥 최대값만 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최대값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둘 다 보여드리는 걸 보여드린 거고, 진짜로 이제 학교별 기출이나 실전 들어가시면 그림 상타를 보시고 가장 기울기가 큰 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전체를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